오늘은 이제 프로세스상의 직업 탐색 단계입니다. 처음에 변화 관리, 자기 탐색, 직업 탐색. 다음 시간은 역량 탐색, 이렇게 직업 탐색인데, 여러분들 그 직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청소년들은 특히나 전공 과목과 직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 탐색들을 많이 하게 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그 직업에 대한 이런 트렌드들이 요즘 막 너무 바뀌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탐색하는 방법, 직업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탐색이라는 거는 결국은 세상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탐색하고 직업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주는 의미는 개인적인 의미, 사회적 의미, 그 다음에 경제적 의미 세 가지를 갖는데,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쏟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의미로서는 내가 사회 활동을 하면 그 직업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같이 동지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사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되도록 계속 일을 통해서 사회를 키워나가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해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자기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실 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경제적 의미죠. 급여를 받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크게 나가면 이제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더 나가면은 자기의 자아 실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이 우리한테 주는 역할들이 이렇게 다양한 듯이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나의 적성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단에서 우리가 자기 탐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 흥미에 맞는 직업, 또 기질에 맞는 직업 이런 걸 봤어요. 직성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옛날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은퇴할 때까지.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져서 중간에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 이유로. 뭐 성과가 안 좋다거나 또 나이가 많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패러다임이 그래서 평생 직장 개념에서 평생 직업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다. 평생 직업. 뭐냐 직업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커리어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어요. 커리어의 기준이 조직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직에 가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또 승진하면서 또 이직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 조직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죠. 내 개인의 가치, 나의 주체성, 나의 성공, 나의 개인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요즘엔. 변화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용 및 이직의 변화는 과거에는 고용 가능성,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새로운 이직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뭐죠?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랬었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생 가능성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생 가능성은 뭐냐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갖는 거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일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조직 안에서 어떤 아주 세분화된 과업이 태스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방식이죠. 네, 그런 방식이었다가 이제는 뭐예요? 일. 정말 나의 주체적인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역량을 개발해서 그걸 나의 평생 직업으로, 업으로 삼는 주체적인 거. 그게 바로 워크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하고 미래의 기술에 의해서 뭐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지금 직업들이 뭐 50% 이상 없어진다고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특히 뭐가 중요해져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보면 내 중심으로 간다. 1인 기업가 같은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역량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역량 개발하려니까 내 적성이 뭐지? 그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 나 뭐 잘하지? 나의 강점은 뭐지? 약점은 뭐지? 내가 원하는 직업은 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역량을 뭘 개발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적성에 맞게 평생 직업을 찾아가는 거는 그나마 흥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오랫동안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동그라미 유형 같은 경우 또는 S 유형 같은 경우 재능은 많지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T는 많은데 옆으로는 와이드한데 깊이가 없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자생 가능성이라는 거 뭐예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적성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 나의 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결론은 없어요. 어떤 인류학자도 미래학자도 어떤 직업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만 하지만 실제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직업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잘 몰라요. 뭐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늘 따라가면 돼요. 변화를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현재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 폭을 넓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 직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내가 뭐 S 기업에 다니니까 거기서 평생 직장 하다가 그냥 은퇴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세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가져가지고 내 적성과 매치가 되는지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있으면서 이 트렌드가 막 바뀌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메가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내가 늘 내 직업과 연결해서 계속 매칭시켜 가면서 뭐예요? 변화의 추세를 읽고 자신의 직업과 맞춰가면서 개발해 나가야 되죠. 개발. 내가 A라는 직업이 있다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직업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새로운 직업으로 막 이렇게 점프해서 간다 이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직업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그것도 직업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탐색하실 때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막 정리를 해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치 기준을 세워보도록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거의 한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물론 적성도 중요해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 가치 기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가치 기준이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치 기준이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한데 내가 어찌 일을 하고 흘러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직업이 예를 들면 금전을 빌려주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죠? 그걸 뭐라 그러죠? 금전을 빌려주고 고리로 받는 거죠.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가치 기준에 맞나요? 난 명예가 중요해. 내가 명함을 고리대금업자 이영이라고 찍어갖고 다닐 때 내가 명예가 있나요? 사회적으로?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이 중요해진다. 내 가치 기준이 명예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명예로운 일들로 가서 일하면 좋다 이거죠. 또는 나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사회적인 인정받는 게 좋아.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중요하다. 자기 직업을 자꾸 탐색하다 보면 가치 기준이 정리가 돼요. 자기 가치 기준. 나 모르겠는데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업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직업을 어디 가서 찾으시나요? 대부분 학생들은 뭐죠?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TV에 보니까 막 가수들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화려하고 연예인 되겠다 1순위잖아요. 연예인 1순위죠. 근데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 연예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어때요? 그죠? 그 연예인이 뭐 하는 직업이야? 이러면 잘 모른다는 거죠. 네,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알아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국회의원이? 완전 진흙탕 바닥이죠, 요즘 우리나라.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죄송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진흙탕 바닥이에요. 근데 아주 순수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국가의 정책을 새로 위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보리라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초선 의원 때는 막 반짝반짝해서 들어가는데 진흙탕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어때요? 아, 팀이 그렇다. 이게 우리 당이 그렇다는데 당이 이 방향이는데 내가 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모르고 내가 꿈을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는 어때요? 와, 완전 실망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가치 기준인데,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직업을 어떻게 탐색해 갈 것인지를 남의 이렇게 어떤 그림만 보고 세상이 이런 게 좋다더라. 그런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내 가치 기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보 탐색을 할 거냐면 지식, 업무 수행 능력, 조건별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과 조건, 임금이 내가 얼마 되고 뭐 직업적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따라 직업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자기 탐색할 때 했던 흥미, 성격 이런 거에 따라 거기에 나오는 직업들이 많아요. 유형별로 그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제 지인들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추천해 주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 추천해 주기도 하고 추천. 그 다음에 직업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해보면 거기도 어느 뭐 인정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총망라해서 직업 선택하고 나서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경찰관을 해놓고 국가 애국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타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찰관이어도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식으로 찾기 방식인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노동부라는 사이트를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네,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 상담까지 무료입니다.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연결해서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서 신뢰도 있고 뭐 그런 곳이에요. 고용노동부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 직업들을 추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원활치가 않아가지고 이거 기기 조작이요. 빨리 배워야 되는데 자, 지식별 찾기가 있죠. 지식별 찾기. 여기에 보시면 이 테마가 여기에 있어요. 직업 진로, 직업 정보 찾기.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직업 진로, 직업 정보 찾기를 누르시면 바로 아까 그게 나옵니다. 이게 여기 직업 정보 찾기죠. 직업 정보 찾기. 그 중에 하나가 지식별 찾기예요. 지식별 찾기인데 네, 여기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뭐 경영민 행정, 사무, 경영민 회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그래도 뭐 고객 서비스, 인사, 뭐 디자인 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가면 다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을 딱 누르면 제가 여섯 개를 선택했네요. 검색을 누르면 직업들이 떠요. 직업들이 떠요. 제가 6개를 선택했잖아요. 지식을. 제가 근데 지식 6개를 썼는데 일치 지식수 6개, 올 6개 다 해당되는 직업 여기 있네요. 고위 임원 나왔네. 기업 고위 임원.
저 기업 고1 2번 희망하거든요. 기업 고1 2번. 근데 올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들이 여기 직업을 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10개 정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게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는데 행사기획자가 뭐지?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행사기획자에 대한 내용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읽어보는 거죠. 행사기획자가 뭐지? 이렇게 임금은 어떻고 능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직업 전망은 어떻고 성격 흥미 가치관은 어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여기 일자리 현황을 누르시면 취업 정보까지 나옵니다. 구인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럼 내가 선택하면 이력서 넣으면 돼요, 그냥. 네,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되셨죠? 그래서 직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10개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걸 쭉 선택하는데 중심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 관심 있는 직업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올 6개에서 골랐잖아요. 그 이후에 5개, 4개, 3개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요, 직업이. 한 개밖에 지식이 해당이 안 되는데 관심 있는 직업이 있어. 그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개발하면 되니까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식으로 찾기에 대한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 능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 능력도 똑같아요. 아까 거기에서 들어보면 업무 수행 능력으로 찾기, 직업 정보 찾기 들어갔죠. 업무 수행 능력으로 찾지.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으로 또 쭉 들어가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선택해서 듣고 이해하기, 글쓰기,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수리력, 논리적 분석 이런 거 선택해서 다시 검색을 하시면 그 직업들이 나오면 그 중에 또 10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쉽죠? 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별 검색을 들어갈 텐데 조건별 검색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봉, 여기는 검색 그 직업 전망이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임금이 얼마를 받고 싶으냐, 얼마 이상의 직업을 원하느냐 그런 거죠. 여기는 직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 보통 정말 안 좋음 이런 거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직업 전망이 없는데 없어질지도 모르는 직업 선택하시겠어요? 매우 밝음으로 하셔야죠, 그죠?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직업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많지는 않죠. 이런 직업들이 나옵니다. 네, 나오고 이런 직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매우 밝음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질 것 같은 직업도 있어요. 없나요? 인공지능 전문가도 있네요. 상이 매우 밝음에 조향사 중독지로. 어쨌든 이 중에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직업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 하셨던 거 있죠? 직업 선호도 검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직업 선호도 검사는 어떻게 들어갔나? 직업 선호도 검사를 얘기를 안 드렸네요. 자,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은 워크넷입니다. 노동부. 여기에 보시면 직업 진로 똑같고요. 여기에서 성인용 심리검사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많아요. 검사가. 네, 많습니다. 다 공짜예요. 다 공짜입니다. 검사 실시 누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자기 탐색할 때 저희가 홀랜드 그 육각 모형에 대한 흥미 검사 했었죠. 네. 뭐 RISEC형 그래가지고 R형, 뭐 현실형, 탐구형, 뭐 사회형, 예술형 이런 거 봤죠. 그거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걸 검사를 하시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검사 안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개인적인 걸 오픈하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강사님 건 하셔도 돼요. 이형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아이디까지 찍게 돼 있구나. 아까 찍어놨는데 사라져 버렸네요. 이거 제 거 다 노출되네요. 아이고 다 노출되네요. 제가 가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편집으로 가려드릴게요. 아, 여기 결과를 보시면 그 가이던스라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홀랜드만 홀랜드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어쨌든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직업 진로에 들어가서 이러면 시간이 검사 결과 보기 누르면 보이시죠? 네, 일단은 데이터 주시면 제가 할게요. 성인 결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시는 거니까. 이 화면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게 제 겁니다. 나이를 지워주십시오. 예, 이런 검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예. 저는 ES, C 내지는 A 이렇게 가고 있네요. ES가 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유형은 ES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육각 모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6가지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쭉 나와요. 그거 보시면서 타인평가, 자기평가 다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선호하는 활동 이런 거 나오고요. 여기서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가치예요. 지금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때 적성과 가치 기준에 대해서 달라진다는데 가치예요. R형은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추구해요. 보상이 낮으면은 직업 선택 안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지금 E형인데 E형인데 요거예요. E형.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를 요구해요. 아까 제가 고위 임원에 관심 있다 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S형들은 요거거든요.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제가 이런 일들을 교육이나 이렇게 상담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직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E형이면 요거, S형이면 두 개 합쳐서 요 중에서 여러분들 직업 관심 있는 거 선택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진짜 컨설팅 할 때는 이런 거 다 활용합니다. 성격이 MBTI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빅5라는 성격 요인도 있어요. 이건 빅5 이론이거든요. 외향성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줍니다. 빅5 이론은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따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MBTI하고 비교하죠. 또 도형 심리하고도 비교하겠죠. 기질과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흥미는 E형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MBTI는 ISFP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마음은 이런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 정리 같이 합니다.
교차하면서 흥미는 A인데 성격 유형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B로 가고 있어. 뭐 이거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제 1인 방송 진행을 할 때 그때 이런 자료들을 다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검사 지금 했죠. 그 중에 직업을 또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MBTI 하셨죠? MBTI. MBTI도 뭐 조회해보시면 각 사이트에도 많습니다. 직업을 거기서 선택해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만든 관련되는 뭐 유형의 직업들이 쭉 있는데 거기 여기다 보여드리긴 그러니까 어쨌든 검색에도 많이 나옵니다. MBTI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직업 가치관이에요. 직업 가치관 검사. 내 거 다 보여주네. 제 거 다 오픈합니다. 이 양반은 직업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원래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유,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쵸 뭐.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관 결과를 조회를 해봤어요. 제가 해놨습니다. 이거를. 결과 조회를 해보니까 저의 직업은 커리어 컨설턴트잖아요. 이게 이제 직업 가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좀 내려가 볼까요? 직업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가치를 중시하는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변화점 이런 식으로 직업 가치관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구분하는 기준들이 많아요. 다양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료로 해볼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정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가치관을 결합해서 보면 여기 뭐 직업들 나오죠? 이렇게 직업들 나오죠?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저한테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추천 직업이 이런 게 나온다고 해요. 기업 교육 전문가, 연주가.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연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리딩하는 방식은 저희가 1대1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의 빨간색은 이겁니다. 1, 2, 3이에요. 1은 뭐냐? 성취. 2는 직업 안정. 3은 영향력 발휘예요.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중요하다. 가치관으로. 그런데 추천 직업이 기업 교육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서 조사해보니까 인터뷰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 성취. 2가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과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이 기업교육 전문가를 활동하고 있고 3이 뭐냐면 직업 안정이에요. 네. 저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건 요거죠. 몸과 마음의 여유예요. 이런 거 이제 같이 컨설팅 하면서 진행합니다. 이럴 때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추천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달라요. 조금 달라요. 1. 직업 안정 몸과 여유. 둘 다 뭐예요? 독립적인 일이에요. 독립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 직업을 쓰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지금 희망 직업을 제가 뭐 썼냐면 경영지도 진단 전문가, 기업 고위 임원. 제가 이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성취와 지식 추구, 인정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계속 1, 2, 3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괜히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보셨죠? 그런 직업들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직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직업들 나오죠? 네. 우선 추천 직업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건 직업 가치관에 관련되는 직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봤죠, 지금? 아, 우리 PD님이 좀 약간 조시는 걸 보니까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 강의가. 강의가 재미가 없어. 아, 없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어려워 이거. 이 강의는 너무 어려워요? 네. 아, 어려워요, 이게? 아, 어렵습니까? 큰일 났네. 또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서 이것 중에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시하는 가치관, 사회적 안정, 창의성 관리, 뭐 이런 걸 여기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직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중요한 가치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잡에 대한 로케이션을 할 텐데 제가 지금 뭐죠? 지식, 업무 수행 역량, 그 다음에 조건, 흥미, 성격, 이제 가치관, 지인 추천, 뭐 이런 관계에서 여러 직업들이 나오게 됐죠. 여러분 최소한 뭐예요? 7개 곱하기 10개 하면 70개의 직업이 나오게 되겠죠. 70개의 직업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지만 들어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관심이 있어. 이런 직업들도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쭉 적어요. 중첩되는 거 빼고 70개를 다 적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잖아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직업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자 그랬죠? 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자기 이렇게 변화 시대에 직업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그 직업들, 관심 직업들 쭉 적은 다음에 왜 그 직업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보는 거예요. 네. PD님은 왜 이 PD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PD. 이건 뭐죠? 선정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자유롭다. IT 기술을 이용한다. 창의적이다. 독립적인 일을 한다. 등등. 네, 그런 것들이 선정 이유가 됩니다. 근데 아주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걸 해보니까 공통상이 뭐냐면 이 선정 이유가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하고 너무 많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겠죠. 늘 나는 생각이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 타인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아. 여러분들 MBTI로 ISFP, 뭐 ESFP, INFP, ENFP 뭐 이런 분들 어때요? 사람을 돕는 일에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일, 또 말하는 일, 또 뭐 고위 임원이 돼서 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직업도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관심이 글로 쏟으니까. 이유도 제가 말한 거예요. 영향력 발휘, 가르치는 거, 설득하는 거, 뭐 이런 데에 관심, 이유를 다는 거죠. 남들이 하라 그래서, 엄마가 하라 그래서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 자기 주체적인 거죠. 그걸 다 써다 보면 내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 혼자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려서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한 3개 정도 고르고 현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한 3개 정도 골라요. 이 70개 직업 중에 그래도 내가 요거는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죠? 어떤 쪽에서 나오죠?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올해서 뽑은 직업은 그게 가능하겠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격, 스펙, 역량 이런 것들을 합치면 현실성에 맞는 직업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를 딱 뽑아내요. 70개 중에. 이 3개가 공통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 있을 수 있죠. 최대 다른 6개 직업으로 추격되는 겁니다. 70개 중에. 그죠? 70개 중에 6개.
정리가 돼요. 그럼 그 6개의 직업에 대해서 집중 탐구가 들어가야 되죠. 뭘 탐구해야 되죠? 현장. 아까 말했죠. 네, 연예인 좋은데 현실에 가보니 이렇더라. 국회의원 이런데 이렇더라.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 쉐도잉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또는 잡 쉐도잉을 못할 때는 잡 쉐도잉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선배를 찾아가서 아, 이 직업이 어떤가요? 물어보는 거죠.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 내가 인터뷰 시트를 만들어주면 그걸 물어보고 오는 거죠. 가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아, 이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거는 봉사하는 직업을 생각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게 아니네. 현장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봉사 다닐 틈이 없네.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하는 직업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따고 가면은 행정일이 더 많은 거죠. 가서 뭐 보살핌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게 현실성이 맞는가? 가치는 맞는데 현실이 안 맞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현실을 선택하실래요? 가치를 선택하실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 장기적으로 가치. 단기로 장기로 현실. 당장 배고프니까 현실에 들어가서 일하고 장기적으로 내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 의사인 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 가치에 맞고 너무 해보고 싶은 일이 예술이야, 예술. 뭐 악기 다루는 거라든가 뭐 노래를 한다거나 가수가 된다거나 그런데 꿈꾸는데 현실은 뭐예요? 가족들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그거 밀었어. 그 어찌어찌 따라가다 보니까 의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뭐를 해요? 의사생활 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 보셨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가치에 맞는 거를 찾아가는 거죠. 취미 활동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현실에서 의사생활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할지 노력을 하겠죠. 같은 의사여도. 그게 중요합니다. 가치를 부여를 잘 해야 현실에 맞는 직업에서도 내가 보람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오래 갈 확률이 높고 더 자기 역량 개발에 올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되셨죠? 요거를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잡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자세히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1인 방송할 때 들어오세요. 제가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직업 탐색은 아까 그랬죠? 세상을 탐색하는 거예요. 세상을. 네. 어떤 방향으로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 자신의 가치 기준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한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뭐예요? 시간을 갖고 자기 적성을 파악하고 갈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직업의 기준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아까? 모든 게 나의 역량 개발에 맞춰져 있다. 개인적인 직업으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전문화된 직업으로 간다. 자기만의 직업. 자기만의 역량에 맞는 그런 가치 기준을 따라간다. 역량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가치 기준을 잘 찾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